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FOMC 정례 회의를 마친 뒤에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이야 저희도 예상을 했던 그러한 이제 것이지만은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연설을 통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됐던 소식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만은 자 어제 이 연준의 이러한 이제 발표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그냥 일반 이 연준을 이제 뉴스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놀랄 만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내용이겠지만 월가라든지 경제계는 어제 사실은 상당한 충격에 빠진 날이었다 이렇게. 그래요? 네네. 그 가장 이제 근본적인 게 뭐냐면은 이렇게까지 연준이 강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상황이 결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낮추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좀 괜찮지 않느냐, 이제는 약간 고삐를 풀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찬물을 끼얹은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허. 네, 근데 그러면서 얘기한 내용들을 쭉 해석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좀 큰 내용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다. 어허.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moderate,에서 solid하다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좀 완만하게 잘 가고 있다가 지난번 회의였는데 이번에는 나온 게 solid하다. 한마디로 단단하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별로 우려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 연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연말 실업률 전망도 낮췄어요. 원래 4.1%까지 오를 거라고 봤었는데 어제 이제 3.8%로 낮춰졌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헤드라인, 즉 모든 종합 물가를 봤을 때는 0.1%포인트를 또 상향 조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시면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딱 종합적인 결론이 나오실 겁니다. 경제는 더 잘 되고 있고 실업률 전망은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은 그렇게 현저하게 낮아지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아직도 충분히 긴축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결론을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나온 게 그러다면은 이제 연말 내에 한 번 정도 금리를 올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추정을 해본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고 하지 않고 추정을 해보는 건데 여기에 이제 또 우리 파월 의장이 얘기하신 표현 중에 이제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이러한 그 예상과 추정에 있어서는 항상 겸허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볼 때는 이런 것 같지만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고 데이터가 나오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단정적으로나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겸허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3번에 걸친 물가 상승률의 지표가 참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좋게 나왔다는 것은 이제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좋은 소식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충분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더 몇 번을 더 확인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론은 아직은 긴축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한 영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전망, 이제 이게 어제 사실 월가를 상당히 충격에 빠뜨린 내용입니다. 2024년도에 금리 전망을 한 4.6% 정도로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자로 해서 이제 5.125%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어제 연준의 그 점도표라 그러죠. 닷플랫이라 그러는데 네. 연준 위원들 19분의 이 설베이를 하는 건데 그게 지난번 6월 때는 그게 4.625였었는데 어제 5.125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2025년도 0.5% 포인트가 올라갔고 2026년에도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의 최종적인 화두, 가장 중요한 한마디는 뭐냐 그러면 higher for longer라는 표현을 썼죠. higher for longer. 네. 높은 금리 수준이 더 오랫동안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가 연준이 긴축 정책을 지금까지 해온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경제의 그 어떤 복원력이 워낙 강하다고 지금 보이기 때문에 긴축 정책을 계속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어제 선언을 해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경제가 추가 긴축에 대응할 만한 여력은 있는 건가요? 추가 긴축에 대응할 만한 여력이 있는 게 아니고 대응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연준이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 건 2005년, 6년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네. 이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잘 된다는 표현 때문에 뭐 또 그러니까 스스로 하시는 일이나 이런 게 힘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잘 돼, 또 물가가 그 마켓에만 가시면은 그냥 한숨이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뭐냐 뭐 이럴지 모르시겠지만은 실질 경제 성장률 자체가 지금 미국의 상당히 잠재 성장률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긴축을 해서 뭐가 긴축했느냐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지금 경제의 지표는 상당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추가 긴축에 대응할 여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여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추가 긴축을 해서 이걸 좀 잡지 않으면 잘못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쪽 우려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제 웨스턴길을 저쪽 그 헐리우드 쪽에서부터 쭉 이제 운전을 하고 오는데요. 그 길가에 있는 그 몰들 있잖아요. 거기에 비어 있는 곳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리스 표지판을 앞에 달아놓은 곳이 많이 있어서 매장들이 비어 있는 곳이 꽤 많이 늘었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경제 전반하고 우리 한인타운의 경제 전반은 좀 결이 다른가 봅니다. 몇 가지 그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경제 시프트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팬데믹 때에 저희가 아주 그 눈에 띄게 경험하셨던 게 뭐냐면 그 시프트 현상이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서비스 쪽에 그러니까 봉쇄가 돼버리니까 밖에를 못 다니니까 예. 서비스가 완전히 그때 문을 닫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영화관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거의 뭐 아주 낮아졌는데 그때 뭐가 올라갔냐면 제품 소비가 굉장히 올라갔죠. 네. 밖에 나가서 재미있게 못 사는 대신에 물건이라도 제대로 사자 뭐 이래가지고 네. 그때 또 이제 정부에서 돈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품 소비가 급격하게 늘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 당시 때 서비스, 영화관이라든지 또는 뭐 어뮤즈먼트 파크라든지 이런 데를 보시면은 이게 경제가 이제 완전히 아주 끝장났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그러나 제품 쪽을 보셨을 때는 그때는 너무나 호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은 또 이제 제품의 소비가 많이 줄고 대신 서비스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리테일 샵들이 사실은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리테일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급격하게 하락했냐면 뭐 아주 심하게 하락한 건 아니에요. 조금 뭐 둔화된 건데 이 리테일도 요즘은 또 어디로 많이 옮겨갔습니까? 이게 온라인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옮겨갔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각
지역별 또는 그 산업별 이런 상황을 보시면은 그 특수 상황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경제 전체 그 매크로, 그러니까 소위 거시 경제를 얘기할 때는 항상 미시 경제, 개인의 경제, 가계 경제와 개인의 사업과 이런 부분들하고 맞춰보시면 괴리감이 나올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주로 여행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네. 여행 사업 잘 되고, 또 식당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현재까지 보면 식당하고 그 술집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뮤즈먼트 파크도 이제 많이 살아왔고, 근데 이제 제품 쪽은 좀 줄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그 현재 우리 한인타운의 상권 안에서 우리가 그 도보로 걸어다니는 네. 상권 안에서 나타난 지역은 아무래도 현재의 그 쉬프트 현상으로 볼 때는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연준이 볼 때 지금 현재 경제가 참 좋은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업률 전망도 상당히 뭐 낮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 같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뭡니까, 금리는 뭐 오랜 기간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이제 시사를 또 했고, 이럴 경우에 우리는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어떤 입장을 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맞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이런 것이 가장 큰 우려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까지 경제가 잘 버텨온 것이 이게 근본적인 힘이 강해서 버텨온 거냐라고 하는 의문은 아직 남아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지난 그 작년 3월부터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경제가 잘 되고 있는 것이 연준이 해석하듯이 경제가 참 복원력이 강하구나라고 해석하는 것은 가장 긍정적인 해석이고요. 아직도 팬데믹 때에 남아있는 힘이 마지막 쓰여지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축이죠. 저축이 굉장히 늘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축이 늘었고요. 저축이 느는 사이에 뭐가 줄었냐면요, 개인들의 크레딧 카드 빚도 많이 줄였었어요. 돈이 좀 있으시니까 크레딧 카드 빚도 갚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축을 가지고 쓰시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축이 다 떨어지신 분들은 크레딧 카드를 이제 써도 돼요. 왜냐하면은 한도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긴축의 효과가 서서히 퍼져오기 시작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네. 그동안에 이걸 반대축에서 막아줬던 저축력과 그 다음에 이 신용의 한도가 남아있던 부분들이 한계점에 도달하고, 그 사이에 또 10월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은 이제 학자금 융자 그동안에 페이먼 유예해줬던 게 끝나잖아요. 네. 그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노조를 포함한 지금 노조들의 그 파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실업이 더 많아진다든가, 지금 자동차 노조가 파업하면 그 노조 자체의 파업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벌써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함으로써 부품이 안 오기 때문에 다른 생산 라인의 사람들이 지금 그 시간 외 그 일을 못 하거나 펄로를 당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게 한꺼번에 몰린다고 가정하시면 긴축 효과는 나중에 나오고, 그다음에 버티는 힘은 거의 다 사라졌고,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기 때문에 지금 뭘 좀 생각하고 대비하시면 좋으냐면, 너무 경제가 연준이 잘해가지고 잘 가고 있다라고 안심하시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끝물이다.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크게 두 가지 부분이에요. 투자를 했더니 연초에 주식시장이 나빠질 거라 그랬는데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다.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경제가 지금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또 뭐 좀 밀린다든지 생활을,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하 대표 함께했습니다.